내 이름은 박정수. 올해 75세, 칠순을 훌쩍 넘긴 노인이다.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은퇴한 택시 기사로 알지만 내 가슴 한구석에는 40년 전 꺾어버린 붓과 함께 시작된 화가 박정수의 후회가 묻혀 있다. 40년 전 나는 세상에 이름을 알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청년 화가였다. 나의 화실은 낡고 추웠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세상을 얻은 듯 자유로웠다. 낡은 캔버스에 영혼을 갈아 넣던 그때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자 빛이 되어준 아내의 정숙을 만났다. 정숙은 내 그림 속 인물처럼 해맑고 내가 그려내는 모든 색깔을 사랑해 주었다.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평생 그리게 해줄게라는 서툰 약속 하나로 서로의 전부가 되어 결혼했다. 그 약속은 내게는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소중한 내 삶의 가장 큰 야망이었다. 결혼 후 첫 딸 미선이가 태어나자 현실은 붓 대신 생계를 요구했다. 좁은 단칸방에서 미선이의 기저귀 값과 우유 값을 걱정해야 했고 정숙은 묵묵히 쌀독이 비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나는 텅 빈 화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숙은 내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보, 그림은 나중에 다시 그릴 수 있어요. 미선이 밥 먹여야지. 그 말이 나의 마지막 예술혼을 잠재웠다. 나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붓을 꺾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땄다. 먹고 살기 위해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택시 기사가 되었다. 내가 택시 기사가 된 것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꿈에 대한 가장 비싼 희생이었다. 나는 이 희생을 가족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보상받으려 했다.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내 삶은 미터기의 숫자로만 채워졌다. 빚을 갚고 미선이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특히 딸 미선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하다. 미선이가 어릴 적 나는 딱 한 번 비싼 미술 학원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해 경제적 위기가 닥쳤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미선이는 아빠의 어깨가 무너질까봐 괜찮아, 아빠.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그림 그릴게.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는 20년 넘게 내 가슴에 아빠의 무능함이라는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버렸다. 나는 그때부터 미선이에게 늘 돈을 붙여주었고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다 5년 전 평생 내 곁을 지켜주었던 정숙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나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이제 미터기 끄고 당신 그림 좀 그려요. 아내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평생 외면하고 숨기려 했던 꿈이었다. 나는 내가 꿈을 포기하게 만든 미안함, 그리고 딸에게 학원비를 대주지 못했던 후회까지 이 모든 40년치 짐들이 내 가슴에 눌러앉아 나를 짓눌렀다. 아내가 죽은 후 나는 더더욱 운전대를 놓지 못했다. 운전만이 나에게 아직 가족에게 헌신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위태로운 정체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나는 후회를 짊어진 채 늙은 택시 기사로 살고 있었다. 75세의 나는 여전히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미터기에 빈 차 표시등이 켜질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아직 가족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희미한 착각을 주입했다. 운전을 멈추는 순간 40년 전 붓을 꺾었던 후회와 5년 전 아내를 잃은 슬픔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덜컹거리는 택시 의자만이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미선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디자이너로 일하는 미선이는 오랜 자취 생활을 끝내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하는 중이었다.
아빠, 나 지금 이사하는 중인데 짐이 좀 남았어. 혹시 아빠 택시 빈 차야? 잠깐만 와주면 안 돼. 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밝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단함이 느껴졌다. 나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코를 외쳤다. 딸에게 아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한달음에 미선의 짐이 쌓인 곳으로 달려갔고 낡은 택시에 미선의 소중한 짐들을 가득 씌웠다. 미선이가 새로 얻은 집은 좁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짐을 날랐다. 낡은 가구들과 미선이의 작업 도구들을 보면서 나는 또다시 가슴이 쓰라렸다.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었더라면 우리 딸이 이런 곳에 살지 않았을 텐데. 나는 땀을 닦는 척하며 후회의 눈물을 감췄다. 모든 짐을 내려주고 내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미선이가 내게 다가와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빠, 이거 이삿짐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아빠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가방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물건이 들어있었다. 천을 걷어내자 빛바랜 스케치북 한 권이 내 손에 들렸다. 표지는 손때로 얼룩져 있었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40년 전 내가 화가를 포기하기 직전까지 쓰던 내게는 금단의 성물과 같았던 스케치북이었다. 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는데 아내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익숙한 내 그림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풍경화, 힘이 넘치던 인체 대생들. 그 모든 그림이 나에게 너는 꿈을 버렸다고 소리친 듯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스케치북 맨 뒷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내가 그리지 않은 그림이 하나 있었다. 아내 정숙이 그린 나의 초상화였다. 그림 속 나는 택시 기사를 시작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험난한 현실 앞에 놓여 있었지만 아직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쓰던 젊은 내 얼굴. 그림 속에 나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아내는 내 눈빛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꿈을 잃은 슬픔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 담아냈다. 아내의 서툰 붓터치였지만 그 어떤 명화보다도 진실하고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림 아래 쓰인 아내의 필체를 보았다. 그 글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내 남편 박정수. 오늘부터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꿈을 접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나는 이 그림이 가장 후회 없는 그림이 되도록 평생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나는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내가 40년 동안 끌어안고 살았던 붓을 꺾은 후회는 아내에게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던 것이다. 내가 죄책감으로 여겼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아내에게는 헌신이었고 사랑이었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전투였음을 아내는 이 그림으로 증명해 주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아내의 마지막 유언, 당신 그림 좀 그려요. 는 단순히 꿈을 다시 찾으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의 희생은 후회가 아니니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아내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다. 나는 아내가 남긴 낡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정신없이 택시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운전 내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4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아내의 마지막 붓터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아내가 나의 희생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는지 깨닫자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다. 내가 진작 아내의 마음을 읽었더라면
그녀가 홀로 고독하게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텐데.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한동안 스케치북을 놓지 못했다. 아내가 내게 남긴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랑을 주었다는 사망 증명서가 아닌 사랑 증명서였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다. 아내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이 그림을 딸 미선이는 왜 이제야 내게 건넨 것일까? 왜 5년 전 아내의 임종 때도 그 후의 수많은 날들에도 주지 않았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숨을 고르고 가장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미선아, 내 엄마 그림. 내가 왜 이제야 아빠한테 준 거니? 진작 줬으면 아빠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좋아하기 너머로 미선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딸이 내 마음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고 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미선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아빠는 항상 저희한테 해준 것이 없다고 미안해 하셨잖아요. 아빠가 택시 운전을 놓지 못하는 것도 저희한테 뭔가 더 해주려는 미안함 때문인 걸 알았어요. 아빠는 평생 아빠의 희생을 빚이라고 생각했고 그 빚을 돈으로만 갚으려 하셨죠. 저는 그 미안함이 너무 슬펐어요. 딸의 말은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내 삶은 내가 만든 미안함이라는 감옥이었다. 미선이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이걸 드릴 기회를 계속 기다렸어요. 아빠가 미안함이 아닌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요. 아빠가 아직도 택시 운전대에서 아빠의 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그림은 아빠한테 더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준비가 되기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40년 동안 내가 짊어진 후회의 무게를 미선이는 5년 동안 지켜보며 가장 적절한 치유의 시점을 기다려온 것이다. 딸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 나는 다시 한번 목이 메었다. 미선이는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울리는 말을 꺼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늦게까지 운전하고 들어오셨을 때 아빠 차에서 나는 그 기름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아빠의 땀 냄새, 아빠의 헌신 냄새였거든요. 아빠는 저희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아빠의 시간과 아빠의 꿈을 통째로 주셨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미터기가 완전히 멈추는 듯했다. 내가 평생 돈으로 보상하려 했던 미안함은 딸에게는 이미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사랑의 기억이었다. 내가 붓을 꺾고 잡은 운전대는 나에게는 후회의 상징이었지만 가족에게는 헌신과 사랑, 그리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준 가장 고귀한 증명이었던 것이다. 나는 40년 동안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에 아내와 딸이 보낸 이 위대한 사랑의 신호마저 외면하고 있었다. 아내의 그림과 딸의 진심은 나에게 당신의 삶은 실패가 아니었다. 당신은 사랑을 완성했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다. 늦었지만 이제야 나는 그들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아내의 그림과 딸의 목소리가 전해준 사랑의 증언은 내 40년 후회를 한순간에 녹여버렸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꿈과 시간은 사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75세의 나이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40년간 내 삶을 지배했던 택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 묵직했던 내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청년처럼 느껴졌다.
이제 미터기는 영원히 멈췄다. 나는 택시 운전석에서 벗어나자마자 딸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후회가 아닌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미선아, 아빠 이제 미터기 껐다. 이제 정말 껐어. 조화기 너머로 미선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이제야 우리 아빠가 화가 박정수가 돌아오셨네. 정말 고마워요, 아빠. 딸의 그 말 한마디는 내게 최고의 찬사였다. 택시 기사 박정수가 아닌 화가 박정수를 기억하고 기다려준 딸의 진심에 나는 다시 한번 벅차올랐다. 나는 아내의 그림과 미선이의 진심을 품고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다. 미선이가 선물해준 고급 유화물감과 깨끗한 새 캔버스가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낡은 스케치북 맨 뒷장에 있던 아내의 초상화를 내 화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다. 아내가 나에게 전해주었던 사랑의 시선을 매일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새 캔버스 앞에 앉았다. 40년 동안 붓을 놓았던 손은 어색했지만 마음속의 열정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내가 그린 그림은 캔버스 속 세상의 어떤 풍경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태운 택시 운전석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년의 내 모습이었다. 그림 속 나의 눈빛에는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이 없었다. 나는 택시 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잠시 멈추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데 자신의 시간을 바쳤던 위대한 영웅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택시 운전을 했던 40년의 시간들은 꿈의 포기가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과정이었음을. 나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더 이상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것은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딸의 헌신적인 사랑에 보답하며 나 자신에게 당신은 충분했고 괜찮았다고 말해주는 치유와 감사의 시간이다. 가끔 미선이가 찾아와 내 그림 옆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딸은 내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한다. 아빠, 이 그림은 정말 아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담고 있네요.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이 담겨 있어요. 나는 이제 확실히 안다. 내가 택시 기사였던 40년의 세월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밑그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사랑의 색을 비로소 마음껏 칠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라는 것을. 내 삶의 미터기는 멈췄지만 내 마음의 캔버스는 무한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실 분은 커뮤니티로 오시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